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부터 아시아의 비판적 문화 연구자 학자들과 인터레이시아 컬처럴 스터디스 네트워크라는 것을 지금 현재 2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30대, 40대 초반이었던 젊은 아시아의 비판적 학자들이 지금은 다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차세대의 아시아 액티비스트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열망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이 청년 허브에서 그런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왜 아시아 액티비스트 연구 네트워크인가, 이것이 유일하게 처음은 아닌 거죠. 전 지구적으로 많은 지역적 또는 EU 안에서든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가 왜 문제 해결의 효과를 가지지 못했는가의 문제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액티비즘이 어떤 문제 해결책으로 가야 되는가를 성찰하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익숙했지만 그 다른 나라 분들에게 이런 말 들으면 젊은 사람들이 20살짜리가 아니면 17살짜리가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저도 우리 학생들이 뭐 이 생망 무슨 망 하고 그러면 정말 겁나 죽겠습니다. 그래갖고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번 생은 망했다. 개인적 삶이 이렇게 어떤 법에서 더 이상 가능성을 갖지 못하는 거, 아무리 경쟁해도 나아지지 않는 불안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발화지만 이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 글이 특별한 로컬에서 파국의 형태로 나온 상황들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정서죠.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전지구적 신자유주의가 이제 일상에서 굉장히 추민되어 있습니다. 너 어떻게 살래? 능력 보여줘. 아니면 넌 망하는 거야. 아니면 끊임없이 노동의 생산성을 위해서 너는 인간이 아니고 한 시간당 얼마의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가치인지, 그래서 너가 6,800원을 줄까? 10,000원을 줄까? 아니면 1초당 1억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이런 식의 불평등의 시대대에서 우리가 어떤 글로벌 액티비즘을 상상하는가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아시아인가는, 저는 뭐 어떤 유럽이나 그 아프리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시아로 하는 게 마음 편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아시아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민지 독립 이후에 이 가부장적 발전주의 국가 모델을 다 수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 발전의 리더들은 다 군부 출신이거나 아니면 정말 전형적인 패권적 가부장이었거나, 그래서 정적을 막 몰아내거나, 국가가 빠른 시간에 경제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국민 또는 시민은 이런 국가의 프로젝트 안에서 노동력의 공급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당신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의지나 행복은 어느 순간 억압돼야 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당연시해왔던 그런 발전주의 국가적 모델을 갖고 현재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빠른 경제적 축적을 이뤘죠. 지금 청년 세대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 발전주의 국민국가의 풍요로운 현재의 상황에서 물질적 소비의 열망자로서 굉장히 적극적인 소비 행위를 하고 있고, 동시에 국가가 약속했던 많은 것들, 삶의 질, 행복, 환경 문제, 좋은 환경, 그다음 누구라도 포섭되어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포용적 국가의 멤버가 될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국민국가가 약속했던, 발전주의 국민국가가 약속했던 그 약속 외부로 내몰리진 난민화된 정서를 또 갖고 있죠. 내가 소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고, 내가 어떤 갖고 있는 권리나 어떤 부분에 나의 장기적인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는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이런 정치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아시아 청년들이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난국,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난감하다, 내 인생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을 결집시키고 웅집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과 파국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회를 직접해서 끌어나가게 하는 능력을 또 배양시키는 하나의 회복력과 관용의 장소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의 엄브레라 레볼루션, 청년들 중심으로 일어났죠. 그 다음에 대만의 해바라기 혁명, 그 다음 일본의 반핵운동, 그 다음에 한국의 촛불혁명,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미투 혁명들은 어떤 방식의 불평등과 어떤 불공정함을 막아내려는 형태의 집단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사회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수백만 명의 정치적 참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우리의 일상에 이런 변혁이 체감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문화가 우리를 더 이상 혁명적이거나 능동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신뢰에 기반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가 아닌 거죠. 좀 남자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게임하다가 인생의 3분의 1 보낼 것 같아요. 한국 남성들. 어떤 부분에서 디지털 세계? 테크놀로지 게임하면 뭐 테크놀로지적인 유능함이 생기나요? 실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라는 게 속도, 긴박성, 얘한테 게임 지면은 안 될 것 같아갖고 뭔가 위기감, 그 다음 감각성, 너무나 초감각적이고 강도 높은 감각만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일상성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안정성의 감각을 돈을 주고 오히려 탈취해버린 형태로 사는 인지자본주의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전시성 자아. 오늘 몽블랑을 먹었다. 오늘 난 이런 상품을 샀는데 찰칵. 이런 전시성 자아를 부추기는 소비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나의 자아를 솔직하고 겸허한 형태로 나의 니즈를 누군가와 함께 해결하고 싶은 형태로 어떻게 발화해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청년운동으로 정토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탈자본주의적 맥락의 어떤 부분에 생산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말통하는 우리끼리만 맨날 만나서 소확행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더라도 또 다른 권위와 또 다른 불평등과 또 다른 남용이 있을까봐 대표성을 삭제하면서 광화문에 11만 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도 누가 리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희망과 동시에 불신이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난세에서 유일하게 후코가 말한 대로 무수한 개념들이 청년이여 이거 해라, 청년이여 스타트업 해라, 청년이여 나라를 이끌어라고 만들어내는 무수한 개념들과 선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낙하에 후코처럼 됐어, 정지 또는 멈춤의 상태를 선언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가 있는 거죠. 낚이지 않겠다라는 개념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인지적, 심리적, 실존적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진 임계점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아시아와의 연계와 어떤 부분에서 액티비즘을 상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통한 가치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은 클래식한 철학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논쟁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나의 존재가 경제적 효용성이라든가 내 인격이, 나의 퍼슨후드가 도구화적인 목적으로만 재단되어지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를 그렇다고 해서 뭐 소확행이고 내일은 요 에일 먹어야 내일은 한라산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를 내가 자기정의적 행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정의하는 행복의 개념들, 소비자본주의가 옹호하는 웰빙
또는 뭐 소확행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연구가 대단한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거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내는 형태로 공사 영역의 이분법을 해체해야지만 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도구성이라는 것은 규범가정 만들어서 저출산의 위기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다라고 많이 하지만 그 우리의 역할이 아닌 거죠. 내재적 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외재적 부는 팽창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내재적 부, 앙드레 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내재적 부가 빈곤한 사회에서 이 부를 창출하고 재생산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내재적 부가 생활 환경의 질, 교육, 연대관계, 상부상조 조직, 공통의 상식과 실제적 지식의 확산, 평화 생태 감수성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거대해진 거대 자본의 공룡과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게 그 절대 상상되어 줄 수 없는 내재적 가치를 어떻게 구성해내는 것입니다. 응시,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해낼 것인가. 너무 익숙한 거죠.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입니다. 메토돌로지컬 내셔널리즘이 익숙해 있죠. 우리 우리 정부한테, 서울시한테 청년수당 달라고 해야겠다. 우리 어떤 부분에서 한국의 문제는 한국 사람이 안다. 이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이 지금 우리의 한계를 더욱더 봉착하게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비판력, 상상력 자체가 우리의 영토 안에서 본질화되기 때문에 난민이 한 번 오면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면서 국민 대 난민의 이분법을 쉽게 하면서 적대와 혐오를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방출할 수 있는 내재적 가치가 빈곤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미래주의 수술 속에서 현재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AI의 인공지능의 탄생 15년이면 현실화돼 전 세계 인구 60% 쓸모없는 일간으로 전락해. 어떻게 AI에게 이겨낼 수 있을까? AI가 인간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간들의 연대라는 것을 상상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점점점 과도한 미래주의 주술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재와 여기를 응시하지 못하는 태도들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아시아와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 대만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홍콩 사람이든 자기가 국민국가의 이 탄생시나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 그런 식의 이 탄생신화와 자연권으로서의 국민됨, 국가법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지정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율적인 결속과 연애 장소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아시아의 리서처들과 액티비스트들과 만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국가라는 것 안에서의 이 상상력의 부재를 다중적 의미가 발생하는 창발성의 장소로서의 경계 넘기들에 대해서 사유하면서 아시아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아를 소비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자성적 성찰이 있어야 되죠. 나 태국에 가가지고 이거 먹었고 태국 어떤 홍콩에 가서 이 사례 들었더니 너무 재밌었어. 내면화되지 않았던 글로벌 시민성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서 해외 체험을 한다는 것 또는 해외 사람을 한국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경계 밖에 있는 것들을 포획해야 할 물실화된 대상처럼 해갖고 하나의 자아, 허구적 자아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상호 연결과 상호 개입과 대화적 관계와 정말 진정한 의미의 politics of encounter, 조우의 정치학을 우리가 만들어 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만 흥분했죠? 제가 맨날 혼자 흥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도 이제 이 무대에 가면 이게 전시적 자아에 대한 강박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결국은 여기
그래서 이제 남들은 이미 언어화되지 않고 알고 있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걸 저는 꼭 이렇게 언어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조의의 정치학을 상상하면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리서치로서 액션 리서치를 상상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시아 또는 청년이라는 너무나 동질화된 재현된 도상, 아이콘과 실제 청년들 사이에 얼마나 계급, 젠더, 에스니시티에 따른 경험적 실제들이 다양한지를 이해하면서 청년이란 범주의 카테고리 자체를 탈해체하면서 굉장한 창발성이 가득한 그런 현장들을 구성해내는 것, 거기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포착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는 연구는 내 삶이 너무 후지고 낙후됐고 이 생망 때문에 낙후된 삶에서 나오는 관점이 아닌 것이죠. 이제까지 인간이 한 번도 이 아시아의 청년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낯선 취약성을 나의 한계 또는 실패 또는 가능성을 표출하는, 그것을 느끼는, 감흥하는 존재들로서 액티비스트 리서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 좋은 정부를 만들어내는 어떤 형태의 집단적 정치적인 운동과 나의 일상에서 나의 자아를 끊임없이 협박하는 불안의 정서들, 그래서 그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말통하는 끼리끼리만 부족을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것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뛰어넘으면서 조금 열린 개방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예.